여러분, 혹시 남들에게 참 잘하는데 정작 중요한 순간에는 투명 인간 취급을 당하거나 무시받는 사람들 주변에 있으신가요? 이들은 회사에서도 꾸준히 일을 나서서 도맡아 합니다. 친구들 사이에서는 늘 도우려 하고 세심한 배려로 분위기를 맞추는 꼭 필요한 존재죠. 하지만 최선을 다한 이들의 친절에 돌아오는 것은 고맙다는 인사 대신 부탁을 가장한 요구와 투명 인간 같은 존재감 뿐입니다. 혹시 당신도 단체 채팅방에서 누구보다 먼저 답장을 보내고 상대의 사소한 불편함까지 살피는데 정작 나의 속마음과 불편함은 꾹꾹 참아본 적 없으신가요? 억울한 마음이 목끝까지 차오르지만 혹시나 관계가 틀어질까봐 괜찮아 또는 언젠가는 알아봐 주겠지라는 거짓말로 자신을 달래진 않으셨나요? 선의를 베풀수록 당신의 존재감은 오히려 옅어지고 당신이 가진 진심이라는 미천은 상대에게 그저 값싼 호의로 전락해 버린 것만 같은 그 비참한 기분, 그 깊은 소외감의 본질을 이제는 똑바로 마주해야 할 때입니다. 심리학에는 이런 현상을 설명하는 아주 흥미로운 데이터가 있습니다. 코넬 대학교의 베스 리빙스턴 교수가 20년간 1만 명의 표본을 추적 조사한 결과 남의 부탁을 잘 들어주고 갈등을 피하는 친화성이 높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연봉이 평균 18%나 낮게 책정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친절함이 도덕적으로는 미덕일지 모르나 실제 사회적 권력 구조 내에서는 당신의 호의가 낮은 협상력이나 언제든 대체 가능한 가치로 평가받고 있다는 통계적 경고입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지워가며 베푼 배려가 아이러니하게도 당신을 세상으로부터 지워버리는 결과를 초래한 것입니다. 왜 누구는 친절하면서도 함부로 할 수 없는 무게감을 갖고 누구는 한없이 착한데도 투명 인간처럼 취급받는 걸까요? 오늘 우리는 그 본질적인 이유를 철학적 깊이가 담긴 아들러, 심리학의 날카로운 통찰을 통해 파헤쳐 보려 합니다. 선한 마음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주변의 무게감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특징 네 가지,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스스로의 존엄을 되찾을 수 있는지에 대해 깊이 있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선 우리는 선한 사람들을 두 부류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한 부류는 타인의 시선에 내 삶의 운전대를 맡겨버린 인정의 포로입니다. 그리고 다른 부류는 자신의 삶을 스스로 통제하며 관계의 주도권을 쥔 자기 신뢰의 중심자입니다. 이 두 부류는 겉으로는 똑같이 친절해 보일지 모르나 그 내면의 밀도는 완전히 다릅니다. 먼저 착한데 존중받지 못하는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은 모든 친절의 근거를 과거의 결핍이나 타인의 반응에서 찾는다는 점입니다. 인정의 포로는 흔히 어린 시절 부모님이 엄격해서 혹은 예전에 거절했다가 관계가 틀어진 적이 있어서 지금의 소극적인 태도가 어쩔 수 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아들러가 경계한 원인론에 매몰된 상태입니다. 사실 그 본질은 미움받고 싶지 않다는 강력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스스로 착함이라는 도구를 선택한 것에 가깝습니다. 왜 그럴까요? 화를 내야 할 상황에서도 웃음으로 넘기는 것은 성격이 좋아서가 아니라 갈등이라는 심판대에 서는 것이 두려워 평화라는 가면을 쓰고 도망치는 것입니다. 반면 자기 신뢰의 중심자는 과거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는 오로지 나의 선택임을 알고 그 책임 또한 기꺼이 짊어집니다. 그들은 친절을 베풀되 그것이 자신의 가치를 깎아먹는 비굴함이 되지 않도록 스스로 경계를 세웁니다. 내가 친절한 이유는 당신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그런 사람이기로 선택했기 때문이라는 주체성이 있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과제의 분리를 하지 못해 타인이 내 삶의 영역에 발을 들이게 둔다는 점입니다. 존중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타인의 감정까지 자신의 짐으로 짊어지려 애씁니다. 내가 이 말을 하면 저 사람이 상처받지 않을까? 나 때문에 분위기가 가라앉으면 어떡하지? 라며 타인이 느껴야 할 감정의 영역까지 침범합니다. 이것은 언뜻 깊은 배려처럼 보이지만 냉정하게 말하면
타인의 인생에 멋대로 개입하는 오만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흔히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구구절절 해명하며 상대의 이해를 구하려 합니다. 하지만 내가 아무리 진실을 말해도 나를 믿을지 말지는 타인의 과제입니다. 내가 해명을 시작하고 상대의 기분을 맞추려 애쓰는 순간 상대는 판사가 되어 심판의 자리에 앉게 되고 나는 그의 처분만을 기다리는 피고인이 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정말로 머리 꼭대기에 있는 사람은 해명하지 않습니다. 나를 어떻게 보느냐는 타인의 몫임을 명확히 알고 그 영역에 개입하지 않는 의연함을 보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면 그 이후의 평가는 과감히 상대에게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상대가 나를 오해하는 것조차 그 사람의 자유임을 인정할 때 비로소 당신의 그릇은 누구도 함부로 채울 수 없는 깊이를 갖게 됩니다. 세 번째 특징은 모든 관계를 수직적으로 바라보고 칭찬에 연연한다는 점입니다. 착한데 무시당하는 사람들은 흔히 칭찬받는 것에 지나치게 목을 맵니다. 누군가 나를 치켜 세워줄 때 비로소 자신의 존재 가치를 확인하려 하죠. 하지만 칭찬이란 본래 능력 있는 사람이 능력 없는 사람에게 내리는 평가의 속성을 지닙니다. 당신이 누군가의 칭찬에 기뻐하고 질책에 절망한다는 것은 스스로를 상대보다 낮은 위치에 두겠다고 자발적으로 선언하는 것과 같습니다. 상대를 나보다 높은 심판자로 모시고 있으니 당연히 대등한 존중이 생길 리 없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겸손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신의 가치를 타인의 입술 끝에 맡겨버리는 위험한 도박입니다. 진정한 존엄은 서로를 대등한 인격체로 보는 수평적 관계에서 시작됩니다. 고맙다는 감사의 인사는 기쁘게 나누되 누군가의 평가에 일희일비하며 자신의 미천을 드러내지 마십시오. 당신은 누군가에게 점수를 따야 하는 학생이 아니라 이미 그 자체로 온전하고 충분한 존재입니다. 상대가 당신을 높게 보든 낮게 보든 당신의 본질적인 가치는 1mm도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마지막 네 번째 특징은 자유를 얻기 위해 반드시 치러야 할 비용을 외면한다는 점입니다. 인정의 포로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바로 타인에게 미움받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는 마음은 역설적으로 그 누구에게도 깊은 신뢰를 주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색깔이 없는 투명한 존재는 어디에나 스며들지만 그만큼 쉽게 잊히고 언제든 대체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색깔을 드러내면 누군가는 싫어하겠지만 반대로 누군가는 당신의 선명함에 매료되어 깊은 존중을 보내게 됩니다. 반면 주변에 무게감을 가진 사람들은 남의 눈치를 보며 인생을 연기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타인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 아님을 뼛속 깊이 알고 있습니다. 내가 나를 위해 내 인생을 살지 않으면 대체 누가 나를 위해 살아주겠습니까? 미움받을 용기를 가졌을 때 비로소 우리는 타인의 욕망이라는 그물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신의 인생을 살 수 있게 됩니다. 미움받는다는 것은 당신이 타인의 뜻대로 조종되지 않는 독립적인 주권을 가진 존재라는 가장 강력한 증거이기도 합니다. 결국 존중이라는 것은 내가 타인에게 얼마나 헌신하느냐가 아니라 내가 내 삶의 원칙을 얼마나 단단하게 지켜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껏 타인의 과제까지 등에 지고 헐떡이며 살아오셨다면 이제는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셔도 좋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당신을 좋아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니, 현실적으로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오늘부터 누군가 당신을 오해하거나 실망하더라도 구구절절 해명하며 당신의 소중한 에너지를 낭비하지 마십시오. 그저 그것은 그 사람의 과제일 뿐이다 라고 나지막이 읊조리며 당신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타인의 기대를 저버릴 용기가 생길 때 당신의 자존감은 비로소 흔들리지 않는 거목처럼 단단하게 뿌리 내릴 것입니다. 도어 매트가 되어 남의 발을 닦아주기보다 당신의 발로 당신의 길을 당당히 걷는 사람이 되십시오. 당신의 선함이 더 이상 상처가 되지 않도록 당신의 친절에 용기라는 뼈대를 세우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는 기시미 이치로와 고가 후미타케의 공저인 미움받을 용기를 읽고 정리한 내용 중 인상 깊었던 부분에 제 생각과 경험을 더하여 만들었습니다. 이 책은 행복해질 용기는 곧 미움받을 용기라는 파격적인 메시지를 통해 우리를 올가매고 있는 수많은 대인관계의 사슬에서 벗어나는 법을 구체적으로 일러줍니다. 인간관계 때문에 지치고 자꾸만 내가 작아지는 기분이 든다면 꼭 한번 이 책의 철학을 만나보시길 권합니다. 지금까지 책 그리고였습니다. 감사합니다.